네, 지난 시간에는 BE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해서 BEP,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에는 마진율과 판매가, 그 다음에 원가율은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마진율과 판매가, 원가율 계산, 마진율과 이제 그 판매에 대한 원가율 계산 공식이에요. 원가율 계산 공식.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진은 뭐 우리가 굳이 요거를 쓴다면 마진이라고 이제 어떤 사전적 의미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이익을 주는 것을 이제 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마진은 판매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마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매출에 대한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출에 대한 수익률. 마진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 대한 수익률이다.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진은 판매가 곱하기 마진율이에요. 자, 마진은 이걸 판매가 곱하기 마진율, 이렇게 되겠죠, 그죠? 판매가에다가 마진율을 곱하면 되죠. 그렇다면 마진율은요? 마진율은 어때요? 마진율은 항상 대비에 대한 율을 할 때는 그 마진이 1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가분의 판매가예요. 원가분의 판매가. 이게 마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원가분의 판매가분의 원가죠. 그래서 판매가분의, 이게 1보다 커서는 1보다 크면 안 되죠. 1보다 작아야 되니까 판매가분의 원가가 되는 거죠. 여기 마진율이죠. 이렇게 1 판매가분의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원가율은요? 원가율은 판매가분의 원가죠. 뭐. 원가율. 원가율은 판매가분의 원가죠. 판매가분의 원가다. 자, 그렇다면 1,000원을 주고 사온 물건을 마진 30%에 대해서 판매하려면 얼마에 판매해야 될까요? 자, 1,000원을 주고 사왔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구입가는 1,000원이에요. 구입가는 1,000원이고 마진율을 30%로 잡으려고 해요. 30%로 팔려고 해요. 정해서. 요건 이제 내가 정한 거죠. 마진율 30%를 정해서 판매하려고 한다면
그 판매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1마이너스 마진율이죠. 판매가하고 원가가 정해졌어요. 그렇다면 판매가는 자, 여기 판매가가 나오죠. 판매가도 마찬가지예요. 판매가라고 하는 건 그 원가가 위에 맨 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원가를 잡고 1 마이너스 판매 그 마진율이죠. 1 마이너스 마진율. 판매가는 1 마이너스 마진율의 원가를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그냥 공식을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마진율이 얼마요? 30%죠. 0.3이에요. 그 다음에 원가가 얼마예요? 구입가니까 내가 판매하는 구입가니까 이게 원가가 되죠, 그죠? 원가. 그러면 1,000원. 그럼 얼마가 되죠? 0.7에 한번 나눠보기 하세요. 0.7에 1000이면 얼마가 될까요? 계산을 해보니까 1428원이에요. 1428원. 여기에 판매가예요. 내가 얼마예요? 마진율 30%를 넣은 게 1428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대부분 그 마진율 30%를 갖고서 판매가를 구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입가가 1,000원인데 마진율이 30%니까 1,300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틀립니다. 퍼센테이지 계산하면 30%가 안 나오죠. 자, 우리가 1,000원에 물건을 사왔어요. 마진율 30%라고 잡고 그럼 우리 판매 얼마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1,300원이요? 아닙니다. 마진율은 항상 1이라는 고정 숫자에서 마이너스 마진율을 빼야 되고 그것으로 나눈 가격이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마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1-0.3 거기에 우리가 구입가 원가에 그러면 1,428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여기 또 뭐 함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마진율을 구할 때 원가, 판매가 둘 다 부가세를 있게 하든지 아니면 없게 하든지 해야 정확한 마진율이 나옵니다. 어느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넣고 그 다음에 구입할 때 부가세를 안 넣고 이러면 그 계산이 서로 왔다 갔다 평형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 판매가에 마진율을 넣었으면 구입가도 부가지세를 넣었으면 구매에도 부가지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수익으로 잡지 않습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별도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부가세는 우리가 10%를 더 내고 주고 사와서 그게 구입 원가에 그게 원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 돈은 다시 또 내야 될 우리가 구입 가격으로 매입 가격으로 해서 부가가치 신고할 때 그걸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세무적인 것들 지금까지 배운 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러한 어떤 복잡한 문제, 세금이나 이런 문제는 부디 그 전문가들한테 맡기셔서 어떤 그 세금에 대한 어떤 그 폭탄 세금을 맞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비과세라든지 그다음에 세금 면제를 할 수 있는 업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것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무엇이었냐면요. 창업에 있어서 뭐 내가 마진율이 얼마나 되고 손익분기점이 얼마나 되고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창업을 차츰차츰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기 자본력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자기 자본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창업 자금과 자기 자본의 비율, 또 외부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자기 자본을 창업 자금과 자기 자본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타 여러 가지 자금들에 대해서 뭐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저의 이제 어떤 공신력과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에 조금 문제가 어떤 그 의문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지금 멘토링을 하고 있는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 자본을 구해야 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유관기관에 그러한 것들을 신청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필드에서 나갈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본 어떻게 구할 것이고 또 그 자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 활동은 어떻게 어떤 홍보 마케팅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현재 진행해 갖고는 여러 가지 것들 어떤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멘토링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기업의 성장 전략 분석이라고 이제 우리가 과목을 갖고 있는데요. 창업을 해서 지속 경영한 그 창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력이 우선 단단해야 됩니다. 자본력이 없이 전부 외부 차입금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것들이 다 전부 2배, 3배의 그 부채로 작용하다 보면 그야말로 그 블루오션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그 창업하시는 창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그분들을 멘토링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세다라고 그러죠.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전부 시장 진흥공단 여러분들이 전부 사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전부 만나봐야 될 곳들입니다. 또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른 그 지름길을 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다라고 지금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보시면 요거 아마 요걸 치면 바로 홈페이지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문위원 또 제가 자문위원이고 멘토로 되어 있습니다. 멘토. 그래서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는 이제 경영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홍보 마케팅 쪽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하는 것인데 창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요. 그야말로 창업을 전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창업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올마이티로 지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그 평가위원으로 돼 있어요. 멘토로 돼 있습니다. 이 멘토는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예비 창업자들이 있어요.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 예비 창업자라든지 또 기창업자라든지 또 청년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 멘토링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가 창업으로 완전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기존 창업자들한테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자본력과 어떤 경영, 홍보 마케팅은 어떤 방법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기업들한테 이제 R&D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좀 소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업기술이라고 해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케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개인적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통해서 나가는 것이 창업에 대한 자본력과 연구개발 자금과 홍보 마케팅과 지속 경영한 경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 이제 제가 저는 이제 평가위원으로 있습니다. 평가위원이라고 뭐냐면 이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나라 중기부나 여러 가지 그 공기업, 유관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짓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히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가들은 반드시, 물론 살고 계시는 곳이 이제 경기도면 더 좋죠. 경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ASZ까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멘토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에 대한 창업을 돕고 있어요. 창업 지원은 여기에 대한 뭐 창업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뭐 마케팅하고 경영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을 하고요. 또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도 제가 멘토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물론 뭐 39세 미만의 청년 창업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예비 창업자라든지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멘토로 지금 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티파라고 하는 게 한국기술정보진흥원, 그냥 요건 이제 티파라고 하는데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그래서요. 한국제가 안 써도 기술정보진흥원, 요건 이제 티파라고 얘기하죠. 티파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평가위원으로 돼 있어요. 뭐 바쁠 때는 한 달에 한 5번에서 6번도 이제 평가를 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강의 스케줄이나 이런 스케줄과 맞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나가기도 하고 해서 이런 업무를 제가 1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R&D 지원 사업 쪽이에요. 저희가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 그대로입니다.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해갖고 기술의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곳에 정부 유관 또는 정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기술 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그 지원하는데 전부 돈을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계획서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정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 개발이 적합한가에 대한 그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반드시 제조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의 개발 문제가 맞닥뜨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 지원해주는 그 사이트가요. sm택이라고 있습니다. smtek.go.kr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의 기술 사업을 언제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그러니까 이제 1차적인 사업계획서가 심사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가 진행된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와서 평가위원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도 충분히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성장 우리가 성장 전략 분석에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근데 사업계획서는 저 별도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사업계획서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 사업계획서는 비치를 좀 해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업계획서하고 기술력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IR 사업계획서 투자 유치를 받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분기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계산해서 해놓은 그런 사업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의 사업계획서는 갖춰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저는 이제 뭐 상공회의소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평가위원과 자문위원들을 맡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창업에 대해서 많은 그 도움이 됐으면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IT 경영과가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경영과 자체가 문과나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줄 아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공학 쪽입니다. IT 경영과라고 하는 거는 공학 계열에 우리가 편입이 돼 있어요. 우리 과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반 그 공학 계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인지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공학 쪽이다 보면 어차피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여기에 또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그 개발 자금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곳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수출입 쪽에 여러분들에게 그 수출입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필드에서 약 한 30년 정도 그 무역에 대한 그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나 특별히 이제 일본 쪽에 그런 수출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필드 경험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과목 중에 무역 실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 때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또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무역 실무 쪽에 여러분들에게 멘토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원인데요. 한국과학기술원에 이제 외부 강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어떤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가끔 이제 이렇게 문의도 받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창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여기 경기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곳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다 무료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여러분들에게 그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뭐 음식업이라든지 음식업 중에서도 뭐 프랜차이즈점이라든지 또는 뭐 분식집이라든지 한식집이라든지 하는
아주 그 명장들이라고 하나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그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 많이 좀 관여를 하셔서 창업 자금과 자기 자본이 어떻게 좀 쓰여져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별도로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있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쪽도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보증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다 유관기관, 다시 말해 공기업들이죠. 기술보증기금, 여기는 이런 데도 이제 어떤 기술력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여기도 물론 이제 이건 이제 돌려줘야 되는 차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담보가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이런 거는 기술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허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구비할 곳은 구비를 하시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여러분들이 창업을 좀 도와줍니다. 창업 자금을. 여기도 노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타 이제 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현재 제가 요것들은 다 전부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제가 참여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작년까지만 제가 했습니다. 2018년도까지만 쭉.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바깥으로 좀 나가야 되고 현장 평가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금은 한 3년간을 여기 있었고요. 저 평가위원하고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멘토로. 그 나머지는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업종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전부 다 그 업종을 망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실 그 길은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십시오라고 추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시장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서, 자, 내가 여러분들 우리 학교 근방에서 한 3km 내에 뭐 예를 들어 음식점 중에서 중국집이 몇 개나 있고 매출은 얼마나 되고 어떤 범위에 있고 몫은 어디가 좋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는데요. 사이트에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 컨설턴트를 이용하십시오. 그분들하고 조언을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쓰셔보시고요. 창업진흥원은 가능하면 이 사이트에 startup.g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매일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있지 않나가 아니라 꼭 있으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유관기관, 즉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내 자본 만들기, 창업 자금 만들기, 또는 운전자금, 여러분들이 또 더 크게 나가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이나 공장 자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 들어가시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들어가셔서 이제 상담을 좀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 지원 자금의 어떤 이제 제가 종류를 상담해 드릴 수가 있고, 창업 기업 뭐라 그럴까요? 창업 기업의, 잠시만요. 이제 창업 기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제가 이제 이거
요 위에다가 지금 현재 나오지는 않는데 제가 타이핑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자본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지금 이제 타이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는데, 사업을 전환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연구개발 지원 사업,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와 산학연으로 협력해서 하는 기술개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재창업 전용 기술 창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망했어요. 다시 한번 창업할 수 있는 재창업 지원 사업, 중소기업 홍보 지원 사업. 여러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 내 힘은 역부족할 때가 많죠. 그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촉진 홍보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어. 내가 무역을 수출을 하고 싶은데 아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나 이런 기타 어떤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나가서는 이제 내가 제품을 좀 개선하고 싶다, 또 공정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제품 공정 개선 기술 개발 자금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내가 고용 창출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청년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또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연봉을 뭐 1,000만 원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각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내 영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실패를 한 기업이 다시 재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정말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의 지원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어떤 사업들이 있고 자본금은 어떻게 창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부 창업 예산에 대해서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020년도에 정부 예산 지원 사업,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87%의 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받아서 그 많은 그 가장 높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과기정통부라든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수준들이 뭐 2.몇 %, 뭐 행정안전부 2.4% 그런 창업 예산을 받았는데 비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약 87%, 막 1조 2천억 정도로 지금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정부 창업 예산 유형별 분류를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